안녕하세요. 스스로 가꾸는 아름다움 셀프미입니다. 제가 작년에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바로 11월 8일에 자격증이 발급이 돼서 아직까지도 좀 따끈따끈한 이제 자격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어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올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도 많고 시작하기에 엄청 그 두꺼운 교재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엄청 막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겪어본 경험들이라서 도움이 될 만한 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도대체 왜 따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분야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권하셔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의 이제 몸에 관련된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고, 어쨌든 운동을 하면서 내 몸이 변화되는 거를 느끼다 보니까 운동과 더불어 많은 지식들이 풍부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엄청난 큰 자산으로 남는 거예요. 추후에 정말 최종 꿈은 저는 아름다움과 건강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지도사 자격증이 정말 내가 트레이너를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배움을 스스로 좀 알고 스스로 좀 깨닫고 저한테 좀 시너지가 될 수 있는 인증된 그런 자격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저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1년에 딱 한 번 있는, 한 번 시행이 되는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 공부를 한 것들이 좀 쓸모없는 것들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필기 공부를 할 때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2015년, 16년, 17년, 18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느꼈던 점은 2015년 거의 이제 초창기 때 기출된 문제들은 정말 한눈에 봐도 문제와 답을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게 단순하고 확실한 그런 문제와 답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낮았고 점점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응용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15년도, 16년도, 그리고 18년도까지 합격률이 50% 이상이 되었는데 2017년도는 28%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응시자도 많고 또 합격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시험을 좀 보겠다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셨던 분들이 좀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출제 그 유형도 되게 쉬웠고 난이도도 어느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좀 금방 딸 수 있어. 좀만 하면 돼. 그거 되게 쉬워.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건 이제 그때 얘기인 거죠. 그때 얘기였기 때문에 점차 가면 갈수록 응용되고 심화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도 이번에 시험을 치르면서 정말 좀 울면서 봤어요. 왜냐면 저도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해 안 되고 보기와 문제들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읽는 것조차도 이해도 안 되고 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허무하고 정말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제 심화된 문제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난이도가 좀 최상이었고 많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게 쉽게 한 벼락치기로 일주일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 내용들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이왕 시간 들일 거 좀 충실히 다 해서 이 내용들을 많이 습득을 함으로써 똑똑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정말 확실한 제가 공부한 교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카페를 같이 좀 보면서 정보도 얻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재를 선택을 한 거라서 저는 이 책, 표지는 올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도 거 교재라서 이 책으로 좀 공부를 했어요. 이 책 보시면은 앞쪽에는 정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이 정리한 내용들이 한 단원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문제가 나와요. 그 단원 문제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단원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기출문제들하고 좀 겹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꼭 필수로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풀었다 싶으면 책에 부록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부록 보시면은 요점 정리와 실전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앞에 이렇게 요점 정리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다가 이거 뭐였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할 때 처음에 보여드린 차라리 이 책에서 찾아보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처음에 봤던 이 책을 놔두고 또 요점 정리로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요점을 보면서 기억은 남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다시 새로 내가 학습하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익혔던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는 게 훨씬 기억이 상기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봐서 저는 요점 정리들은 보는 거는 추천하진 않거든요.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다 푸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의 또 책을 구매를 해서 문제만 풀 수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을 하나 더 구매를 했거든요. 표지인데 제가 시험 전날에 좀 요점 정리하려고 여기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벼락치기 실전 모의고사 책이에요. 이건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여기 앞에도 요점 정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생략하시고 뒤에 보면은 다 이제 문제들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들만 나와 있어요. 내용들을 많이 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벼락치기 실전 모의고사까지 꼭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 단원 문제, 실전 모의고사, 그리고 벼락치기 실전 모의고사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수시로 풀어주시다 보면 내가 이 문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떤 문제는 내가 이 문제는 계속 풀어봐도 풀 때마다 너무 헷갈려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꼭 체크를 해놔서 보시면은 여기다가 다시라고 써놨어요. 별표도 쳐놓고 다시라는 표시를 해놔서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볼 때 이 문제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헷갈렸던 문제들은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들도 계속 숙지를 시키시는 게 좋아요. 교재들에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보고 이제 시험이 일주에서 이제 2주가 남았다 싶을 때는 여태까지 기출됐던 문제들을 또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가 아마 제일 어려워서 이제 합격률이 제일 저조했던 연도예요. 그리고 2018년. 그리고 이거는 작년 시험지. 이 문제들을 전년도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면서 느끼시는 게 앞전에 풀었던 실전 모의고사, 벼락치기 실전 모의고사 이런 유형의 문제들과 중복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학습이 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역학 과목인데 여기 보면 이 보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보기를 읽다 보면은 연관되는 어떠한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 걸 옆에다가 계속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면서 하나의 문제로 더 여러 개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머릿속에는 계속 상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옆에다 메모를 해두시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부분들은 그때마다 맨 처음에 공부했던 교재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유독 많이 이제 찾아보고 많이 기출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또 이제 접어두거나 체크를 해놔서 시험의 출제 빈도도 높은 부분이라 생각해서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더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본인만의 그 공부 방법은 또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본인의 공부 스타일에다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좀 스타일을 섞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반복적인 학습.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꼭 시간 체크를 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과목을 20문제씩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문제도 100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고 어떤 문제는 좀 더 시간이 좀 단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킹까지도 다 해야 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하면은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줘야 조금 더 여유롭게 시험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출문제 푸실 때 시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시간 안에 꼭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학습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긴장하지 마시고 시험 당일에는 한 20분, 30분 정도 일찍 가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으면서 한번 책 교재도 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긴장감도 좀 덜 하실 거예요. 3월부터 이제 접수 기간이 될 거고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5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서 지금 시험을 대비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실기와 구술 편도 준비를 해볼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